중국 우한 지방의 우한 폐렴, 그러니까 호흡기 바이러스입니다. 예전에 사스처럼요. 중국에서 감염자가 200명을 넘었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KBS의 홍사훈 기자,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한 지역을 다녀온 중국인 여성이 어제 입국하다가 확인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공항에 보면 왜 그 열화상 카메라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열에 따라서 이렇게 그 색깔이 달라지는. 네, 열 있는 분들 찾아내죠. 탐지가 됐다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아니고 네. 우한시에 거주하는 그 중국인 국적의 35살 여성이 들어오다가 이제 그 탐지에 걸려서 네. 보니까는 이게 바이러스 유형이 우한 폐렴과 똑같다라고 네. 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네. 자, 들으신 것처럼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일단은 어제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중 발병자를 잘 찾아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해서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국하기 하루 전인 1월 18일부터 발병을 하였다고 하며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어 같은 날 중국 우한시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감기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였습니다. 환자는 우한시 전통시장이나 시장을 방문한 적은 없다고 답변하였고 우한시에서 확진 환자나 야생동물과의 접촉력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중앙역학조사관이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잘 격리 치료 중인데 이제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어떤 병입니까?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설명을 해주시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네.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감기라는 게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사람 감기가 있는 거고 네. 조류엔 닭이나 오리한테는 이제 조류의 감기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조류독감이라고 하고 네, 네. 또 메르스는 이제 낙타의 네. 감기고 다 바이러스죠. 다 네. 바이러스인데 네. 이 사람은 사람한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한테 걸리는 그 바이러스만 걸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다 모양이 다르다고 해요. 네. 사람한테 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생각하면은 네. 내가 몸에서 이걸 받아줘야 되거든요. 이걸 수용체라고 하는데 네. 그것도 똑같이 동그라미 형태라서 결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는 사람만 걸린다 이거.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감기보다 조금 더 네. 중한 이제 그런 정도의 감기가 걸리는 건데 조류독감 같은 경우는 이게 세모꼴이거든요. 네. 그럼 걸리고 싶어도 안 걸리는 거예요. 사람은 안 걸려야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네. 원래는 그래서 조류독감이 걸리더라도 양계장 가서 들어 눕고 있어도 이제 안 걸리는 거예요. 네. 뭐 메르스 이번에 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박쥐나 고양이 네. 별표 모양이라서 안 걸리는 거, 결합이 안 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조류독감이나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게 사람이 걸릴 수 있게끔 동그라미로 돼서 변형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종 바이러스다. 예, 네. 이게 왜 변종이 됐느냐? 네. 많은 학자들이 이제 돼지를 의심하고 있거든요. 돼지는 이상하게도 신이 이 돼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왜 돼지한테 이런 기능을 부여했는지. 네. 사람한테 걸리는 수용체 이 동그라미도 갖고 별표도 갖고 있고 세모도 갖고 있고 네. 웬만한 수용체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의 지금 광동성이나 시골 지역 가보면은 네. 지금도 사람과 돼지와 닭, 오리가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그 바이러스들이 새들한테 걸리는 바이러스 뭐 돼지에게 돼지에게 네. 들어갔다가 사람한테 돌연변이 가서 넘어오는 거다. 네. 그거 아니겠냐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변종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변종이라고 해서 그런데 한 가지 더 그런데 원래는 인간에게 감염돼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이제는 인간에게까지 감염이 되고 있다.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네.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고작 그 새들한테 걸리는 감기 바이러스한테 걸리면은 네. 많이 죽어 나가거든요. 네. 실제로 100년 전에 그 스페인 독감 때는 전 세계에서 한 5천만 명 죽어 나갔거든요. 네. 그거는 내 몸에 감기가 걸리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내 몸의 유전자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바이러스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다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이게 항원이니까 네. 어떤 항체를 만들어서 물리쳐야겠다라는 게 조합을 하는 거거든요. 항체를. 네. 근데 새들이나 고양이한테 걸리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우리 할아버지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할아버지도 경험해보지 못한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니 네. 항체를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 네. 일단 중국 우한 지방에서 처음 퍼진 것 같고요. 계속 확진자는 중국에서는 뭐 200명 넘었다는 말도. 우한시에서만 198명이고요. 네. 중국 현지 모두 200명이 넘고 있고 넘었군요. 사망자는 지금 3명으로 이제 보고가 3명 되고 숨졌고요. 있습니다. 네. 지금 태국하고 일본에서도 2명, 1명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뭐 오늘 건 아직 많이 확인이 안 됐겠지만 네, 연일 확진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있다, 이렇게 상황이고 보시면 될 우리나라도 것 같습니다. 한 명 아까 확진하신 중국인 여성분 말씀하셨는데 네. 이에도 지금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돼서 모니터링 대상자는 있다라고 합니다. 네. 추가로 늘어나는지는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스만큼 사스가 2000 한 800명 죽었죠, 전 세계적으로. 네, 2000년대 초반인데 홍콩과 중국에서 네, 수백 명이 죽었던 그거보다는 사람과 사람끼리 덜 번지고 또 치사율도 낮을 거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 간 감염이 쉽지 않고 감염 사례가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치사율도 낮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또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염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전염력의 크기라든가 간염 경로는 실제로 연구가 부족해서 연구할 필요도 있다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폐렴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역학조사라든가 특히 비행기 내 동승자를 중점적으로 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게 네. 일단 사람 간의 그 전이가 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순식간에 돌연변이가 되면은 언제 괴물로 변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